네, 시장 개장하고 1시간 반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돈이 빠르게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나요? 미국 시장 조정, 우리는 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이유가 있죠. 그 흐름을 찾아서 기회까지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그 방향성을 결정할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거래대금 집중되고 있는 방산입니다. 출발보다 분위기가 더 깊어지면서 현대로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로템은 지금 10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고 주춤되다가 다시금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10만 원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10만 원을 돌파한 현대로템의 의미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방산 분위기가 그동안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좋았었고 현대로템만 놓고 보더라도 6만 원대에서 8만 원으로 한번 레벨업을 했었죠. 2월 달에 레벨업을 한번 해서 그전에서도 뭐 우상향에 대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레벨업을 한번 하고 그리고 8, 9만 원에서 박스권도 움직이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9만 원 넘어서면서 10만 원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첫 번째로는 우선 수출을 시작을 했다. 방산이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는 수출주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훨씬 낮은 주가 3만 원, 2만 원대였던 주가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또 한 번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트럼프 2.0 시대에 다시 한번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가 이어진다. 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잘 안 끝나죠. 명확하게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유럽은 좀 더 불안해지고요. 유럽에서의 방위비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점. 유럽에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났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보는데 그 안에 국내 기업들 특히 오늘 뭐 현대로템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현대로템과 같은 기업들이 이 상승을 하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폴란드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 작년에 폴란드 수출 좀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은 못 미쳤죠. 근데 그게 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좀 이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냉전 시대에 대한 주목으로 국내 업체들 받고 있고 거기에서 현대로템 주목 더 받고 있는데요. 사실 24년도에 이 한국 방산에 대한 수출 수주가 100억 달러는 좀 안 될 걸로 보여져요.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27년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서면 27년에는 국내가 무기 수출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파 커지고 수출도 하는데 PBR은 굉장히 낮은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라는 포인트가 방산주를 자극하면서 오늘 상승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재료는 이미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처럼 기존의 대장이었던 종목보다 오늘 현대로템이 더 강한데 방산주 안에서 대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업사이드는 더 열리는 건가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전에는 이 한화자가 붙어서 하나그룹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들, 그러니까 주가적인 탄력도 면에서 훨씬 강했었는데 오늘은 현대로템이죠. 이 포커스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방산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전에는 방산조선 어떻게 보면 좀 패키지 모양으로 좀 올라가는 미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을 받았었다라면은 이제는 유럽에 좀 더 포커스가 됩니다. 유럽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유럽이 방위비 지출이 늘어났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 어디냐라는 부분들로 포커스가 조금 이 시선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자주포 중심의 이 현대로템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단기에 뭐 오늘 같은 경우 10%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PBR 기준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최근에 주가가 좀 불안하죠. 뭐 요 정도 조정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현대로템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오늘 시그널이 나오는 현대로템입니까? 아니면 중소형주 단에서도 지금 코츠테크놀로지 방금 말씀하신 자주포 쪽으로 납품하는 포인트들도 있잖아요. 근데 덜 간 것으로 보이는데 덜 간 쪽으로 기회를 보십니까? 어느 쪽에 한 표 주시겠어요?
저는 현대로템과 같은 좀 더 실적이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더 매력이 높은 좀 이 대형주들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의 내러티브는 계속 살아있는데 기존에는 조선방산 이 키워드에 힘이 좀 있었던 한화그룹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유럽, 특히 폴란드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현대로템 쪽으로 힘 받아가고 중소형보다도 역시 오늘 10만 원을 뚫어낸 현대로템으로 한 표 더 주셨습니다. 진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3월 초에 갑작스레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 뉴스에 계속 타격을 받는 이 사건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통주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거라는 증권가의 호평도 있었죠. 오늘 이마트가 잘 갑니다. 추가적으로 2%더 상승. 롯데쇼핑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사태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한 건가요? 네, 사실은 좋은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회생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좀 휘청휘청 거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다. 이 홈플러스 관련된 채권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런 일인데 어찌됐든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국내 마트는 크게 세 종류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인데 홈플러스가 좋지 않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수혜다. 특히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점포가 한 50%가 겹칩니다. 겹치는데 홈플러스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한 할인 정책을 펴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는 있지만 물건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죠. 이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홈플러스 매출은 좀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홈플러스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반사이익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특히 기관이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마트 수가 줄어들었죠. 오프라인 마트가 온라인, 특히 이커머스들에 많이 좀 밀리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들이죠. 특히 식품의 비중이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마트 전체의 매출에 식품의 비중이 높고 마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식품을 사기 위해서 신선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라든지 이 식품류를 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마트를 방문을 하면서 식품 중심으로 마트가 재편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고정 비용을 많이 줄여놨다는 점. 근데 이제는 매출이 더 줄지 않고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이 마트들이 특히 유통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가 마트가 겹친다. 점포의 위치가 겹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마트는 두 가지가 리스크가 있었죠. 적자를 내고 있는 G마켓 그리고 계열사인 신세계건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건설사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다라는 점. 그리고 G마켓의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연결단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영업 적자도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리스크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사이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좀 탄탄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요즘에 진짜 맛있는 이 맛집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식품 코너에 뭔가 재반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까지 맞물리면서 게다가 홈플러스 플러스 알파라는 반사수혜까지 누려지면서 뭔가 재평가의 기운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정말 연속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네, 사실은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시간 소화는 좀 필요한데요. 이 물량 소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개인들이 빠른 속도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이 물량을 기관들이 상당히 좀 잘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 이후에는 한 10만 원 정도가 그 다음 매물벽이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마트 중점적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의 반등 여력 기대할게요. 자, 유통주 봤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종목으로 주셨어요. 오늘, 어제 나름의 주인공을 나타내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는 종목이 잘 가기도 하지만 바닥권에서 조금 전 보셨던 이마트 같은 소외주들의 반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외주이기도 합니다. LG전자 믿음의 1분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CEO와의 이 방문, 이 이야기보다도 펀더멘털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는 건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상무님?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펀더멘털입니다. 회사가 좋아진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는 주목을 한번 받았죠. HBM, 그러면서 반도체가 주목을 한번 받았었고요. 2차 전지 바닥 확인하고 테슬라 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차 전지도 같이 한번 주목을 받았었는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죠. 이 소외된 데에는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실적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졌고 다시 박스권 하단 8만 원을 향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주가도 심심했었죠.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연결도 그렇고요. 뭐 LG 이노텍을 제외한 개별도 그렇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물론 HNS 가전 쪽에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매출들이 늘어나면서 가전 쪽 사업부가 좋아졌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지만 그보다도 더 긍정적인 건 모든 사업부가 전 사업부가 다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못,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이 며칠만 주목을 받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못 받았죠. 주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12개월 예상 선행 PER이 0.7배 수준입니다. 가전 회사인데요. 1배도 안 된다라는 점 굉장히 저평가 상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바닥이잖아요. 증권가에서 12, 13만 원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높은 12개월 이 포워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상무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디까지의 반등 여력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12, 13만 원 가도 어색하지 않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12, 13만 원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평가의 구간 기대하겠습니다. LG전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상무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